이번 세션의 좌장을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국제학교 세션을 이끌어가 주실 좌장은 NLCS 제주 졸업생 이형은 동문인데요. 이형은 동문은 NLCS 제주를 2015년에 졸업해 성균관대학교에 진학 후 심리학을 전공했고요. 현재는 에듀테크 스타트업 기업인 팀 스파르타의 글로벌 사업 리드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번 세션을 맡아주실 좌장님과 발표자분들은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형은 좌장님과 발표자분들이 무대 위로 올라올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세션의 좌장을 맡은 이형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여기까지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주제로 세션을 준비를 해봤어요. 다양성 포용을 통한 지역 내 새로운 기회 창출이라는 주제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데요. 저를 포함해서 이제 제주국제학교 졸업생 4분이 각각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이고, 저희가 이제 학생 생활 때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진로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저희가 경험한 다양한 관점을 좀 소개해 드려서 이 제주도의 청년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2023년에 제주 지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 관련 설문조사를 하나 진행을 했었는데요. 사실 제주 지역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이라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직장 선택을 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돈, 수입이다 라고 하고요. 또 선호하는 직장은 공기업 혹은 국가기관이라는 답으로 보통 많이 쏠린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제가 선택한 제 진로는 되게 또 반대거든요. 이제 저는 스타트업이라는 남들이 되게 가기 싫어하는 진로를 선택하면서 수입도 사실 처음에 되게 별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무슨 선택을 한 건가 싶기는 한데 제 경험도 같이 공유를 드리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국제학교에서의 저의 경험과 또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좀 공유를 드리면서 이 제주에 계신 지역 청년들, 그리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청년들한테 직접 탐색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을 좀 제안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 제주도라는 곳이 굉장히 특별한 곳이에요.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제주도를 다시 왔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어디가 가장 좋냐라고 하면 저는 제주도를 꼽을 정도로 이 자연 환경도 너무 좋고 제주도가 많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 문화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자연 환경에도 불구하고 또 제주도만에도 특별한 또 문화들이 있는데 괜당 문화라고 하는 조금 외지인에게는 배타적인 문화가 있기도 하고 또 섬이다 보니까 타 지자체 대비해서 일자리가 조금 부족한 문제라든지 이러한 점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제주가 가진 강점을 기반으로 이 제주에 다소 폐쇄적일 수 있는 문화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안에서 이제 저희 제주국제학교 학생들 그리고 제주국제학교의 역할을 좀 찾아내보고자 오늘 이 세션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표는 총 4가지로 구성이 될 예정인데요. 일단 첫 번째 발표자분은 저와 같은 NLCS 제주의 졸업생이신 서희원 졸업생님이시고요. 현재 이제 호주의 싱크탱크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오늘은 온라인으로 같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공유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두 번째 발표자분은요. 제 옆에 앉아 계신 전운주 졸업생이신데요. 브랭스몰 아시아를 졸업을 하시고 현재는 런던 블룸버그 인턴을 거쳐서 실제로 블룸버그 입사까지 앞두고 계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발표는 저의 경험을 좀 공유를 먼저 드리면서 제가 제주국제학교를 다니면서 겪었던 것 중에 되게 진하게 몰입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몰입을 했는가 간단히 좀 공유를 드리면서 그게 이제 저의 진로 선택에 끼쳤던 영향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인트 존스베리 아시아 제주를 졸업한 포항공대 반도체공학과에 재학 중이신 조한빈 졸업생님의 발표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건 여담입니다만 지금 서울에는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혹시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원래 어제 비행기였는데 갑자기 결항되는 바람에 어떡하지, 행사를 올 수 있나 없나 고민하다가 오늘 아침 비행기로 겨우겨우 한 2시간, 3시간 결항돼서 왔거든요. 그래서 한빈 졸업생님께서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이 발표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오고 계시는 중인데 합류하시는 대로 또 한빈 학생만의 경험들을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 세션을 좀 진행을 해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 발표입니다. 서희원 졸업생님께서 다양성 경험의 가치와 글로벌 교육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서희원 졸업생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주국제학교 세션의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서희원이라고 합니다. 제주에서 직접 발표를 진행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렇게 화상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드리자면 2013년 1월에 Northern Collegiate School 제주 이하 NLCS에 중학교 1학년, 7학년으로 입학하여 2019년 6월에 고등학교 3학년, 13학년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이후에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에 위치한 호주국립대학교에 2021년에 입학하여 올해 7월에 졸업한 뒤 호주의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The Australia Institute에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NLCS를 약 8년간 재학하면서 수많은 교내 활동을 해왔고 아직도 기억에 남는 추억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제 진로와 관련해서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던 교내 활동을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교내 잡지였던 The Islander 활동을 꼽고 싶습니다. 제가 7학년으로 입학했을 때 시작했던 제 NLCS 시절 첫 교내 활동들 중 하나였기도 했습니다. 저희 학교의 교내 활동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제가 재학할 당시에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 수업 뒤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동안 저희가 선택한 교내 활동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교내 잡지 활동들을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번 정도 참여했습니다. 저의 시작은 잡지에 들어갈 기사를 쓰는 기자 혹은 에디터 활동을 오래 하다가 나중에 졸업학년에 가까워져서는 편집부 활동까지 했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잡지 커버들이 제가 편집장이었을 때 참여했던 에디션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쯤 되면 들 수 있는 질문이 이 활동이 과연 저의 진로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의 교내 잡지 활동은 크게 2가지의 방향들을 찾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조사 및 연구를 하고 찾게 된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집필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성향을 알게 되었고, 2번째는 그 수많은 주제 중에서도 제가 국제 정세와 국제 관계에 관심이 많은 것을 깨달아서 더 많이 배우고 싶고 더 다양한 관련 분야 인사를 만나고 싶었던 저의 호기심이 국제 컨퍼런스와 회의라는 행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향이었던 연구 및 집필에 대한 관심은 교내 잡지 활동 그 이상의 경험을 찾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2가지만 꼽자면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이 제주도로 여행을 많이 갔었고 제주에 대한 애착이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제주를 더 알릴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늘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중앙일보 청소년 기자단을 꾸리고 가장 첫 번째 기사로 썼던 주제가 바로 에월읍 여행 관련 기사였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에서 어떤 부분의 제주가 다른 지역의 또래 학생들에게 어필이 되고 저희 지부가 차별화를 둘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나오게 된 주제였습니다.
개인 활동으로는 학교에서 과제로 쓰는 짧은 연문 에세이보다 더 심도 깊은 집필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성적을 위한 영작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라는 바람으로 더 Concord Review라는 학생들에게 논문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단체에 군함도와 관련해서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강제 노역에 관련된 논문을 작성하고 제출을 하였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저는 이후 국제관계학과로 대학을 진학을 하면서 그 분야에 관련된 학부 수업을 배우는 것도 너무 좋았지만 워낙 방대한 주제를 다루는 학문이다 보니 그 중에서도 학점과 연관이 되지 않더라도 제가 관심 있는 이슈에 관련돼서 연구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여를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내 첫 번째 사진은 호주의 의무 투표 제도의 정의성에 관련된 에세이로 교내 연구 발표 대회 때 참여했던 당시 사진입니다. 그리고 호주국제정세연구소 발행지에 올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 한국 MZ세대의 투표 선호도와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사회적 이슈였던 한국과 일본 여성들의 저조한 노동 참여 현상에 관련된 기사들을 기고를 했었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호주에서 지내면서 느껴지는 이제 한국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제가 제출한 메타버스, 가상현실을 활용한 정보 제공 방안이 외교부 정책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제가 관심 있는 주제를 연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과정에 큰 매력을 느끼게 되면서 이어지게 된 여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향은 국제정세, 국제관계라는 관심 분야를 찾음으로써 다양한 영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국제 컨퍼런스 및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점입니다. NLCS 재학 당시에 제주 평화연구원이 주최했던 2017년 제1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에 행사를 진행하는 인턴십에 참여를 하게 되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배경의 참가자들을 만나게 되면서 국제행사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행사를 운영해보고 싶다는 마음에 교내 및 글로벌 에듀케이션 시티 모의 유엔의 의장으로서 2년간 참여하면서 모의 유엔이라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국의 국제학교 학생들이 모인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해 가면서 더 큰 규모의 행사를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겼었습니다. 이러한 NLCS 재학 당시의 경험이 기반이 되어 대학교 진학 중에도 대한민국 국제협력단, 아시아교류협회, 호주국제정세연구소 등 한국 및 호주의 여러 국제기관과 함께 제14회 서울국제개발협력회의, 제9회 한아세안 프론티어 포럼, 그리고 호주 한국 간 인도 태평양 전략 정책 포럼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NLCS에서 시작된 경험들은 더 넓은 무대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감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한 고민과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행사 기획에 대한 열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학교 막바지 진로와 취업을 고민하는 시기에 두 가지의 방향들을 결합할 수 있는 산업군에 종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현재 캔버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호주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호주연구소 The Australia Institute의 행사 기획자로 근무하게 되는 기회와 계기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이켜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졸업학년 당시 전공에 대한 결정을 해야 했을 때, 그리고 대학교 마지막 학년에 다가와서 취업을 고민을 해야 했을 때 두 시기들 모두 고민도 많았고 불안함도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시기들 모두 제가 해왔던 활동들이나 경험들이 저의 선택에 있어서 저 스스로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증거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들더라도 결국 답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의 저와 비슷하게 진로 탐색의 시기를 겪고 있을 대한민국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다양한 시도와 도전을 통해서 본인들이 보고 느끼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더 많은 선택지들을 고민할 수 있기를 바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서희원 졸업생님 발표 감사합니다. 서희원 졸업생님께서는 이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관심사를 발견을 하고 깊이 탐구해 나간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희원 졸업생님이 보여주셨던 저 잡지를 저도 굉장히 열심히 읽었거든요. 학생 당시 때. 저 표지가 항상 그 미술을 가장 잘하는 학생의 작품으로 매번 올라갔었는데 그걸 보는 재미가 있었고, 다만 이제 저 잡지를 쓰는 친구들을 보면서 항상 이게 뭔가 부러웠어요. 어떻게 글을 이렇게 잘 쓸까? 저는 항상 이제 글 쓰는 걸 너무 어려워가지고 나는 저 활동 못하겠다 싶었는데, 또 저 관심사가 딱 맞는 친구들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활동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런 또 과정을 통해서 직접 이렇게 글을 또 열심히 써보는 경험, 이런 국제활동에 나가보는 경험을 통해서 시각도 굉장히 넓어지고 또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이야기 공유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발표를 한번 가져볼 텐데요. 전은주 졸업생님께서 다양성 포용의 가치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전은주 졸업생님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국제학교 BHA를 졸업하고 와세다대에서 국제교양학을 전공한 뒤 런던 블룸버그에서 인턴을 마무리하고 이제 정규직 입사를 앞두고 있는 전은주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무대 위에 서는 거랑은 좀 거리가 먼 그런 좀 내향성의, 그리고 좀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거절당하는 게 두려워서 제 의견이나 제 생각을 남들에게 공유하는 거를 꺼려하였고, 그리고 뭔가 혼자서 시뮬레이션 해보다가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싶으면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아이였죠. 이제 그랬던 제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감정지능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다양성을 경험하고 그리고 포용하며 서로의 차이를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제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국제학교에서는 좀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서 열린 마음으로 마음껏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좀 틀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좀 다양한 도전을 해보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그런 것을 좀 더 중요시하는 환경에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실패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었는데, 그런 모든 작은 실패들이 큰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는 스스로 탐구하고 연구하고 질문하면서 선택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실패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그저 제가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일부일 뿐이며, 저는 그냥 성장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과정 중에 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배움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항상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음에도 거기에 분명 배움이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은 이제 제가 실패를 뭔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한 단계로 받아들이게 해주었죠. 그리고 이런 열린 마음은 저를 더욱더 도전적인 사람으로 변화를 시켰는데요. 일례로 저는 중학교 시절 60여 명의 선후배와 교사진들을 이끄는 팀 리더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때 리더로서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고 좀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그냥 해보자, 해보면 되지,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점을 배우고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과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좀 더 효과적이고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터득할 수 있었고,
그리고 뭔가 다 다른 목표를 향해 있는 사람들을 같은 목표로 이끌고 가기 위한 그런 설득 능력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린 마음은 이후에 해외 인턴십을 할 때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주어진 기간 안에 회사와 관련된 어떠한 부분이든 개선점을 찾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팀 프로젝트였는데요. 이때 저희 팀은 솔직히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좀 현실 가능성 있는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좀 좌절해 있던 친구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물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는 있다. 그럼에도 그 과정을 돌이켜보면 A, B, C 뭐 이러한 것들을 배우지 않았느냐. 그리고 뭐 이 프로젝트를 빌미로 더 다양한 임직원 분들에게 이제 커피챗을 좀 더 손쉽게 요청을 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직원이 아니었다면 절대 모를 그런 회사의 속사정이나 그런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해주면서 이 학생들의 좀 시각을,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더 긍정적이게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이제 더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의견을 좀 더 자신감 있게 좀 더 표현을 해주는 환경이 구축이 되었고, 이제 그 결과 좀 더 창의적인 그런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좋은 결과물을 낼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온 동료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의견 충돌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더 다양한 시각에 노출될 수 있었고, 각기 다른 문제 해결 방식을 접하면서 그런 다양한 의견을 수용함과 동시에 더 많은 가능성을 시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적극적인 의사소통 능력인데요. 이제 저희 학교, 특히 이제 IB를 교육하는 학교는 이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그 정규 교과 과정과는 그 별도로 좀 다양한 활동들을 이수를 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과외 활동입니다. 이제 Creativity, Action, Service 이 세 가지 영역을 넘나들면서 여기 보이시는 8가지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의미 있는 그런 업적을 남길 수밖에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른편에 보이시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제 기준 좀 의미 있는 업적을 남겼다라고 생각하는 활동 2가지인데요. 이제 국제학교 인증 프로젝트랑 이제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을 했던 그런 경험입니다. 우선 이 국제학교 인증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약간 미슐랭 별을 따기 위해서 셰프들이 좀 고민하고 좀 뭐 개선 방안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을 국제학교 버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저는 이제 학생 그 대표로 이제 교사진 분들과 교장 선생님과 매주 토의하고 토론하면서 저희 학교가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 혹은 지금 잘하고 있는 점, 이런 부분들을 함께 토론하면서 알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학생의 시점에서는 학생들은 이렇게 느끼고 있다, 학교의 관점에서는 학교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좀 더 학생들이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요.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선생님과 이제 학생이 느끼는 우선순위가 매우 달랐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충돌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결국에는 서로의 다른 의견을 수용하고 결국에는 그 하나의 그 결과물을 이제 도출해내기 위해서 서로 협력을 했고, 그 결과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인증 마크를 받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저는 좀 적극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가능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파악을 하게 되었고, 이를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좀 대면 위주의 소통이 가능한 컨퍼런스, 뭐 세미나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사진 속 보이시는 이 잡 포럼인데요. 취업 박람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저는 HR 분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제안하고 이렇게 드리면서 제 자신을 이제 다른 참가자분들과 좀 차별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제가 일본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고 좀 그들이 이것을 바라보는 그 태도와 그런 관점들을 수용하면서 얻게 된 아이디어였습니다. 이것은 명함인데요. 솔직히 명함?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명함은 이제 기존 뭐 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명함과 다르게 이제 한쪽 면에는 저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사진 한 장과 그 뒷면에는 저의 그 기본적인 물론 정보와 제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로 바로 링크될 수 있는 QR코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는 제가 만약에 편안하고 좀
안전한 그런 환경 속에서만 머물렀더라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않았더라면 낼 수 없었던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감정지능의 부분인데요. 이제 오은영 박사님, 그리고 서울대 그 교육학과 교수님 등 다양한 그런 전문가분들이 요즘 소프트 스킬 중에 하나인 emotional intelligence, 즉 EQ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제주라는 지역적 환경과 그 국제학교라는 교육적 환경 속에서 이 EQ를 키워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내에서는 이제 그 학생 그 상담자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팀과 그런 관계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복잡한 그런 감정들을 다루고 그런 관점들을 수용하고 그런 훈련을 많이 해왔고, 그리고 이제 제주라는 자연의 환경에서는 좀 제 자신을 돌아보고 좀 내면을 탐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으며 이렇게 저를 알아가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를 알아가는 것이 그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를 이해하면 이제 불확실성에서도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를 이해하면 이제 타인을 좀 더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랑 그런 능력도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타인의 감정에 공감을 하고 하면 더 나은 협력과 네트워킹을 이끌어낼 수도 있고요. 이제 우리 사회는 좀 AI나 뭐 로봇과 같이 협력하면서 이제 전에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면서 이제 새로운 환경에 놓여 있는데요. 이 과정에 있어서 저희는 좀 더 이 로봇이나 AI가 인간 대신에 할 수 없는 것들, 좀 더 창의적이거나 좀 더 독창적인 인간의 고유성의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만의 것을 만들어내고 그런 시간이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발표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괜찮으시다면 은주님한테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공감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제 저도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글로벌 사업을 담당을 하면서 이제 여러 나라를 열심히 테스트를 하다가 이제 일본에만 집중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라고 하면 사실 지리적으로도 되게 가깝고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문화도 있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실제로 가서 이제 일을 했을 때 여기 진짜 다른 나라구나 라는 걸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또 은주님 같은 경우는 또 제주도에서 학교를 다니시다가 일본에 이제 학교를 가시게 된 케이스신데, 좀 느끼셨던 어떤 차이점이나 좀 어려웠던 점들은 없으셨는지, 또 그런 것들 어떻게 또 잘 헤쳐나가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제가 제주도에서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랑 이제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느꼈던 점은 사실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이제 제주도에서는 좀 더 글로벌한 친구들이랑 교류할 수 있었던 기회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주도가 아니고 일본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서 하는 그 프로젝트가 좀 더 해외와 연계된 프로젝트가 더 많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뭔가 일본 하면 좀 약간 좀 폐쇄적인 문화, 뭐 이런 그런 편견은 아니지만 그런 뭐라고 하죠? 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가서 느꼈던 일본은 생각보다 열려 있고 생각보다 다양성을 좀 포용하는 그런 사회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이제 일본에서 아무래도 제가 국제교양학을 전공해서 조금 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보긴 하는데요.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1학년 때도 이제 4학년 선배들 앞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그분들을 교육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뭔가 좀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고, 혹은 좀 주니어인 저희가 시니어인 분들을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 자체에서 조금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 대학교가 이 엄청나게 동아리 활동을 권장하는 분위기라고 또 들었는데, 또 사실 저희 제주국제학교도 비슷하잖아요. 이게 대학교까지 진학하셔서 좀 은주님이 되게 열심히 하셨던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도 있으셨을까요? 제가 정말 아쉽게도 코로나 시대라서 그 동아리 활동이 거의 모두 중단이 많이 됐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사실 이 BHA를 다니면서 했던 동아리 활동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이제 하나 활동했던 거는 지역 사회에 있는 어떤 사업 하나와 함께 협력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위주로 하는 동아리 활동이었는데요. 그 활동을 통해서 이제 좀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능력도 키워냈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랑 같이 이렇게 프로젝트를 나아가면서 죄송해요. 지금 너무 천천히 하십시오. 무슨 얘기를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좀 서스테이너빌리티에 좀 관심이 없는 이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조금 더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위해서 이제 다 같이 이제 팀 프로젝트를 하는 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로컬 학생들이 제안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하면서 그게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는 것까지 진행이 됐던 경험을 해봤습니다. 좋은 경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본다면 어떻게 보면 제주도에서 이제 일본 도쿄로 넘어가서 그치지 않고 또 런던으로 가시잖아요. 또 이렇게 새로운 나라로 또 가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또 아니면 지금의 어떤 마음가짐은 좀 어떠신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처음 일본을 선택할 때 그 이유가 정말 다양하게 있었는데, 우선은 이제 한국인으로서 좀 아시아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에 일본을 선택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이제 그 일본에서 또 스터디 어브로드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제 싱가포르를 탐색을 했고,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사실 물론 배우는 점도 많긴 했지만 저는 그 지진이라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꽤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실제로 거기에 있으면서 지진을 많이 경험하면서 좀 불안했던 그런 그런 상황들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나중에는 이제 아시아에 돌아오고 싶긴 하지만 우선 첫 시작으로는 좀 해외로 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그럼 영미권을 노리다가 이제 제가 잡 포럼에 갔는데, 이제 거기에 계신 HR 분 중에 한 분이 영국 분이세요. 근데 이제 영국 오피스는 어떻느냐라는 그런 제안을 주셨고, 사실 영국은 옵션에 없었는데 그냥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마음에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은주님의 어떤 되게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어떤 면모들이 다 이제 은주님을 되게 각국 다양한 곳으로 또 이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여러 사람들과 협력해본 경험이 있으시니까 어딜 가도 잘 적응해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런던에서의 또 새 삶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은주 졸업생님의 발표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제 발표인데요. 저도 이제 발표를 간단히 준비를 해서 간단히 공유를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어제 살짝 그 제목을 바꿔봤는데, 몰입의 즐거움이라고 썼다가 몰입 사례를 많이 공유해드려야 되는데 하다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이 도전이라는 큰 주제로 좀 바꿔보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제주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가장 큰 키워드가 남았냐라고 보면은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래서 그 도전을 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보람찬 일인지를 오늘 간단히 좀 공유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를 아직 조금 잘 설명을 못한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2011년부터 15년까지 약 한 4년 정도 NLCS 제주를 재학을 하였습니다. 원래 이제 뭐 영어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가고 싶다고 부모님을 졸라서 가게 된 케이스인데, 뭐 공부보다는 사실 연극이나 이런 쪽으로 훨씬 더 관심사가 많았던 것 같고, 또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운이 좋게 뭐 학생 회장단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주국제학교를 갔었을 때부터 조금 이제
약간 튀려고 했나? 좀 다른 선택들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막 많은 친구들이 사실 이제 그때 되면 해외 대학으로도 많이 진학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또 이제 한국에 남아보겠다 해가지고 성균관대학교에 진학을 했고요. 그 와중에 좀 연극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결국은 인간의 감정이 되게 다양하구나, 걔를 한번 탐구해 봐야겠다 해가지고 심리학과를 대뜸 진학을 좀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봤는데 너무 재미는 있었으나 세상 밖에 재밌는 일들이 더 많아서 조금 밖으로 나돌면서 뭐 대외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봉사 활동도 많이 하면서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딱 졸업할 때쯤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학교도 거의 못 갔죠. 막 온라인 수업을 막 듣고 녹화된 거 듣고 하면서 약간 현타가 좀 많이 왔는데, 그때 이렇게 운이 좋게 그 취업 준비를 하다가 지금의 회사에 스타트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때는 뭐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죠. 뭐 회사가 되게 작았고 제가 한 5번째 멤버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래도 한 170명대까지 성장을 해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팀 스파르타라는 회사는 한국에서는 스파르타 코딩 클럽이라는 서비스로 조금 더 이름을 아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 그냥 직장인분들 대상으로 간단한 프로그래밍 교육 코스, 코딩 교육 코스를 운영을 하다가 이제는 이제 왕초보 대상의 교육뿐만 아니라 전문 개발자가 되는 코스까지도 커버를 하면서 IT 교육 전문 플랫폼을 운영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최근에 이제 일본을 자주 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쌓은 다양한 교육 노하우와 프로덕트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 이제 일본에서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뭐 여러 가지 전시회도 나가고 실제로 일본의 오피스도 얻어서 팀원분도 채용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저는 일본어를 못합니다. 일본어 공부를 이제 막 최근에 이제 이 일을 하면서 막 배우기 시작을 해가지고 약간 다시 학교를 다니는 기분으로 열심히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제 소개를 해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 2011년대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때 이제 제가 중학교 한 3학년 때였는데 저는 여느 중학생과 다르지 않게 학교 학원을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공부는 안 했습니다. 근데 참고로 그래서 열심히만 다니던 때였는데, 약간 모르겠어요. 한국 학생들이 다 공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 암기식 공부에 굉장히 힘들어하던 때였어요. 영어도 이게 영어 학원을 가면 이 지문에서 빈칸에 들어갈 것을 외워서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거 외우라고 하니까 약간 외우기 싫은 이런 반항 기질이 막 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3, 고1, 고2, 고3 할 수 있을까 내가 막 이렇게 고민을 하던 때에 사실 마침은 그 타이밍에 친구가 먼저 제주국제학교로 나 전학 가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지? 라고 했을 때 제주라고 하면 되게 이제 광활한 자연이라는 저는 이미지가 좀 있었고, 국제라고 하면은 되게 또 넓은 세계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일단 학교 학원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부모님 열심히 졸라서 시험에 일단 덜컥 붙었습니다. 붙어서 부모님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지만 일단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면서 학비를 제가 나중에 갚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고 입학을 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제 학교에 등교했을 때 너무 뭔가 설레고 신나는 마음으로 자유다, 이제 학원은 안 가도 되겠지 막 이러면서 되게 신나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웬걸 이제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사실 중학교 4학년 되게 어린 나이예요. 지금 봐도. 그때 이제 생애 첫 기숙사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그 영국인 선생님들이 좀 빡세요. 굉장히 엄격하세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과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게 되게 힘들었고, 그리고 중학교 3학년에게 핸드폰을 뺏는 행위는 굉장히 또 무섭습니다. 밤에 잘 때마다 전자기기도 내야 되고 되게 단절된 생활도 힘들었고, 특히나 저는 이제 해외에서 뭐 거주를 해봤다거나 유학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영어를 진짜 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면접 붙었나 모르겠지만 되게 영어도 못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게 되게 부푼 마음을 안고 학교에 갔지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실제로 이제 한 예를 들면 지금도 너무 싫어하는 그 기억인데, 문학 시간이 제일 힘들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도 아마 국어 시간에 문학 공부를 하면 다들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냥 한글이 아니잖아요. 이 안에 숨은 의미를 찾아야 되고 하는데 이걸 영어로 배우니까 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 영어 줄글인데 한 줄 걸러 한 줄 모르는 단어가 있고, 특히나 이 문학 시간이 제일 힘들었던 이유는 그 중학교 4학년에 같이 학생들이랑 수업을 듣는 반에서 ESL 그룹이라고 영어가 이제 제2 언어인 친구들, 약간 좀 어려운 친구들은 그룹을 따로 빼가지고 보조 선생님이 붙어서 막 수업 시간에 도와줘요. 그러면 여긴 잘하는 친구들은 막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고 있고 못하는 친구들 옆에서 이제 막 서포트를 해주는데 그 어린 나이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였던 제 상황을 보자면 저를 중간에 두고 되게 주변에 비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는 이런데 저긴 다 외국인 선생님들이고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이미 있고 여기는 약간 내 집도 아니고 낯선 제주도 환경에 부모님도 없고 이러면서 난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 라는 식으로 되게 닫혀있는 마음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막 변명을 자꾸 만들어내요. 저 친구는 원래 어릴 때부터 뭐 똑똑했지, 저 친구도 어릴 때부터 외국도 갔다 왔으니까 이러면서 선생님들이 너무 막 무섭거나 어려우면 저 사람 외국인이니까 나랑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막 이러기도 하고, 난 또 어리니까 뭐 여기 힘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변명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때 이제 느꼈던 제 모습은 사실은 어떤 내가 힘든 상황을 한번 좀 돌파해보자 해서 제주도에 왔는데 제주도에서 또 저만의 어떤 한계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린 코끼리를 어떤 말뚝에 박아놓고 쇠사슬로 묶어두면 이제 못 가게 막는 거잖아요. 코끼리가 나중에 커서 5톤이 돼가지고 충분히 자기 힘으로도 이걸 뚫고 나갈 수도 있는데 안 나간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의 어떤 한계를 계속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내가 부모님을 얼마나 열심히 설득해서 여기 왔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기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좀 해보자, 나한테 한계를 만들지 말자라고 좀 다짐을 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바꿔 먹었죠. 내가 저 영어 잘하는 친구들 도움 좀 받아보자. 쟤네 한번 이겨보자 라는 마음도 갖고, 선생님들한테 사실 이제 좀 그때만 해도 약간 속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한테 말 거는 것도 좀 쑥스럽고 뭐 모르겠다고 모른다고 말하는 것도 부끄럽고 이러니까 이제 말을 안 걸었는데 선생님한테 계속 수업 끝나고 가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문화도 배우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극적으로 저를 하나 몰아넣는 계기가 있었는데 이렇게만 해서 영어 빨리 안 늘더라고요. 저와의 싸움을 하나 했는데, 보통 이제 그 시간이 10시가 되면은 기숙사에서 다 전자기기 내세요 이러고 이제 다 불 끄고 이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등 시간이 되면 이렇게 딱 자는 척을 해요. 자는 척을 하다가 한 15분 정도 지나면 불을 딱 켭니다. 불은 안 켜고 그 스탠드를 살짝 켜가지고, 그때 이제 유일하게 안 내는 전자기기가 전자사전은 안 내도 됐어요. 그래서 전자사전을 가지고 그 아까 같은 책에 모르는 단어를 막 찾아요. 막 찾아가지고 그 다음날 배울 부분을 다 복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막 하다 갑자기 기숙사 사감소에 오는 것 같으면 불 딱 끄고 자는 척하고 이 짓을 했어요. 근데 사실 공부 시간 하면 되지 왜 이걸 밤에 하고 앉아있냐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공부하는 시간에는 과제만 하기에도 바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자는 시간을 막 쪼개서 이런 짓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걸 좀 하니까 이제 조금 영어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 수업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다. 라는 조금의 약간 자신감이 늘기 시작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여기는 또 내 세상이 아닌가 봐 여기 하고 떠났으면 사실 또 모르겠어요. 서울에서 열심히 방황을 하고 있을지 억지로 학원을 다니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나름의 어떤 기숙사라는 좀 폐쇄적인 환경과 또 어떤 동료 학생들을 보면서 느꼈던 어떤 피어 프레셔 같은 것들이 저를 되게 좋은 쪽으로 많이 자극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은 빨리 늘진 않지만 천천히 이걸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 스스로가 좀 성장하는 거를 느끼는 순간들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그냥 그 단어만 외우는 게 아니더라도 뭐 다른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도 훨씬 더 이게 막 입이 트이기 시작하고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 하는 시기들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성장 곡선을 보면 한 번으로 안 끝나거든요. 이게 계속 조금 성장하다 싶으면 또 정체기가 오고 조금 성장하다 싶으면 정체기가 와서 내가 계속 잘하고 있는 건가라는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학생 때뿐만이 아니라 대학생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일을 하는 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나름의 조금 여기서의 치트키라고 해야 될까요? 라는 걸 제가 겪은 치트키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려면 뭐 10,000시간은 기본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그러니까 저희가 매일 한 8시간 정도를 투입을 한다. 주말은 빼고 5일 정도를 한다. 그러면 1년 동안 했을 때 요거를 4.8년 해야 10,000시간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대략적으로 대학교를 다닐 수 있는 시간 정도는 돼요. 근데 대학생 때 우리가 공부만 합니까? 세상에 재밌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 공부만 해서 여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건 이건 너무 길다. 어떻게 해야 좀 더 빠르게 저 성장 곡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요거를 10,000시간이 아니라 5,000시간으로 줄여서 대신 4.8년이 아니라 1년 동안 하게 하는 건데 그러려면 주에 100시간씩 조금 더 빡세게 해보는 경험을 하는 게 답이겠다라는 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매년 이렇게 100시간씩 하세요라고 하면 사람이 힘들겠죠. 근데 인생에 이렇게 한 번씩 몰입하는 순간들이 오면 퀀텀 점프를 하게 되는 순간들이 온다라는 걸 저는 좀 경험을 해본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주국제학교에서 한 번 있었고 또 대학 생활에 또 한 번 있었고 지금 일하는 순간에도 사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순간들이 또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조금 천천히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해볼까가 아니라 그래도 이번에는 한 주 100시간 해보자. 내가 1년은 못 하거든요. 주 100시간 한 2주만 해볼까? 라는 마음만 가져도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속도가 훨씬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장을 하면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또 성장을 갈망하는 사람 위주로 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보잘것없는 그냥 사람이었는데 제가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또 거기에 자극받은 또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같이 모여서 그게 나중에 봤을 때는 굉장히 저한테 훌륭한 커리어의 자산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뭐 제가 아직 너무 사회 초년생이지만 사회에 나와서 봤을 때 세상에 참 똑똑한 사람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고 잘생긴 사람도 많고 그냥 부러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비교를 하면은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가장 중요한 거는 내 갈 길을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집중하고 싶은 게 뭔지를 판단을 해서 남한테 너무 휘둘리지 않고 그 길을 조금 더 집요하게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경험이 이제 제주국제학교 덕분에 좀 제가 깨달았던 교훈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이웨이를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스타트업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젊은 청년분들이 가장 또 직업을 고려할 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입 혹은 조금 더 안정적인 직장, 뭐 대기업, 공기업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또 거기에도 거기만의 굉장히 좋은 이점들이 많이 있고 좋은 커리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또 스타트업이라는 거에 또 너무 부정적일 필요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겪었던 또 좋은 점을 하나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걸로 발표를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타트업 하면은 불안정하고 돈도 많이 못 벌 것 같고 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랬고 근데 제가 겪으면서 좋았던 점 3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업무 능력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는데 스타트업에 가면 뭐 전공은 거의 뭐 아무 상관이 없고요. 모든 일을 다 해야 하거든요. 근데 사실 내가 못 해볼 것 같은 일도 해보고 못 만나볼 것 같은 사람들도 만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스타트업이 아니었으면 할 수 있었을까? 대기업에 갔으면 나는 되게 작은 하나의 일만 했을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의 어떤 역량을 키워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역량을 한번 키운 사람은 사실 어떤 회사에 가고 어떤 분야에 가도 굉장히 스타 플레이어로서 활약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큰 강점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금전적인 혜택도 있습니다. 돈을 뭐 당장은 빨리 못 벌 수 있으나 조금은 먼 미래, 뭐 중기적인 미래를 보고 할 수 있는데요. 가령 이제 내가 공동 창업자거나 뭐 솔로 창업자다라고 하면은 내가 만든 서비스의 지분을 가지고 그 지분을 갖는 것만큼 또 큰 금전적 혜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분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점. 직원이라면은 또 스타트업에는 스톡 옵션이라든지 뭐 주식을 받을 수 있는 혜택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성장 궤도에 들어선 스타트업이라면 또 이렇게 인재분들은 충분한 연봉을 받으면서 또 모셔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일을 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데에는 충분한 또 금전적으로 처우가 된다는 점이 있고, 사실은 뭐 스타트업에서 가장 또 그 중요한 거는 회사가 빨리 성장했을 때 그때 얻을 수 있는 리턴이 크다는 점이기 때문에 그걸 기대를 하면 요즘은 뭐 이렇게 영앤 리치라고들 하죠. 흔히도 영앤 리치를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 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키우는 것은 내 몫이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또 동기부여가 된다는 점이 또 중요한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들 그리고 문화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렇게 눈이 반짝이고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사실 그냥 난 혼자 이렇게 조용히 살면서 일할래라고 하면 이게 큰 이점이 아닐 수도 있는데,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만들고 싶은 세상이 있을 때 또 필요한 거는 동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이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게 먼저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또 마지막 장점으로 뽑고 싶었습니다. 스타트업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하나 또 조금 공유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사실 이제 제주도에서 계신 청년분들이라면 뭐 예를 들면 제주니까 조금 한계가 있어, 뭐 제한이 있어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제주라서 가능한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제가 요즘 보고 느낀 것 중에는 저희 그 일본 오피스 가면은 옆 오피스에 계신 대표님 서비스인데, 캐플릭스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제주패스라는 서비스예요. 제주도에서는 어떤 렌터카 서비스라든지 관광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플랫폼인데, 여기서 일본 진출을 해서 굉장히 좀 사업을 굉장히 잘 전개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제주에서만 맞을 것 같던 서비스도 해외로 진출이 굉장히 충분히 가능하다, 잘 나갈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예시로 한번 들어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무라고 하는, 저도 한 30분 1시간씩 기다리면서 사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우뭇가살이라는 이 제주에서만 얻을 수 있는 해녀분들이 채취한 요걸 가지고 푸딩을 만들어서 굉장히 또 많은 관광객분들, 뭐 현지 분들한테 인기를 많이 얻고 있고, 이거를 그 음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화장품, 다양한 이제 프로덕트로 다변화해서 또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그냥 서울에 있었다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그것은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라고 해서 꼭 제한적이지도 않고 제주라고 해서 꼭 그렇게 폐쇄적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요. 제가 마치 또 제주에서 공부를 했지만 또 서울에 가서도 공부도 해보고 그다음에 지금은 막 일본도 가보고 하는 것처럼, 사실 from 제주에서 되게 여러 everywhere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너무 나의 어떤 한계나 리밋을 갖지 않고 좀 더 자유롭게 여러 가지들을 많이 탐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슬라이드를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은 많이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또 리턴이 크기 때문에. 근데 좀 젊을 때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꼭 저희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위험도 감수해보고 조금 미친 짓도 해보고 훨씬 더 담대한 행동들을 하면서 사회에 좋은 변화들을 가져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지막 멘트를 공유드립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로 Q&A는 없으신 건가요? 네. 이미 너무 훌륭하게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수고해주신 제주국제학교 졸업생 이형은 좌장님과 연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강연을 들으면서 이제 글로벌 시대 속에서 정말 멋지게 이 커리어를 쌓아가는 여정들과 또 우리 후배님들에게 하나라도 더 실질적인 정보를 알려드리려는 선배님들의 마음이 느껴졌는데요. 이어서 토론을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묻어나는 이야기 지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패널 토론을 진행해 볼 건데요. 두 가지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제주와 이제 타 지역의 포용에 대한 인식 차이가 어떻게 될지,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런 좀 확대된 포용성을 통해서 어떤 기회와 어떤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단어가 조금 어렵네요.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간단히 얘기를 해보면요. 제주와 타 지역의 포용에 대한 인식 차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제주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공동체 중심적인 성격이 포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타 지역에서의 접근 방식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비슷하거나 다를지 한번 발표 순서대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희원 참가자님부터 토론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준비가 되어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실시간으로 캔버라에서 인사드립니다. 제대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희원입니다. 자장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는 학생으로서의 경험을 생각을 해보자면 2013년도 당시 제가 입학했을 때는 사실 오히려 외지인, 그러니까 GC 전체적으로 제주분들이 바라봤을 때 오히려 신기한 시각으로 많이 바라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일단 제가 오히려 생각을 해보면 저는 2020년부터 21년까지 학교에서 NLCS에서 교사로 근무했을 때가 오히려 그 차이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GC 특성상 젊은 세대들이 많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젊은 학부모들이 많은데 그 세대와 뭔가 제주 커뮤니티 간의 그런 교류가 없다는 점에서 조금 신기하기도 했고 안타깝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저의 경험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캔버라에서 유학생으로 외국인 유학생으로 대학교를 다녔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이제 백인 위주인 산업에서 아시아인으로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오히려 그런 다양한 문화성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태도로 받아들여집니다. 호주는 워낙에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이주를 한 국가에서도 더 특히나 그렇겠지만 그런 포용성 자체가 더 넓게 커버되는 거에 대해서 더 점수를 높게 쳐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주도도 그런 분위기를 좀 수용을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전은주 졸업생님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저 역시도 이제 학생의 신분일 때 이제 제주도의 괜당 문화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제주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해녀분들이 강력하게 제지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저희는 분명히 좀 합법적인 지역 구역에서 그리고 그런 조건을 가지고 스쿠버 다이빙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이제 그분들이 이제 경찰까지 동원하면서 저희를 막아 세우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은 저희가 뭐 불법 채취를 할까 혹여나 뭐 이런 걱정 때문에 저희를 막아 세우셨지만 저희와 그 어떠한 소통도 진행하실 그런 마음이 없어 보이셨고 그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든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주 해녀분들이 겪고 계시는 그런 문제점과 그 다음에 저희 스쿠바 센터 분들이 겪고 계시는 그런 뭐 문제점들을 파악을 할 수 있었고, 근데 만약에 이때 서로가 조금 더 뭔가 오픈 마인드로 좀 뭐 협력하고 뭔가 교류를 했더라면 조금 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좀 대립된 그런 상황을 좀 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제가 일례로 이제 싱가포르에서 그때 아까 교환 학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물론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들 역시도 되게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팀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됩니다.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익스체인지 스튜던트로 갔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로컬 학생들은 성적을 좀 더 중요시했고 이제 로컬 학생들은 익스체인지 학생들은 경험을 하러 오기 때문에 뭐 좀 더 actively participate 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편견을 이미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환영받지 못했는데 이제 나중에 어떤 계기를 빌미로 좀 저희를 이제 좀 포함시켜서 이제 같이 이 프로젝트를 해나가는 그런 좀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를 비롯한 제 익스체인지 학생들과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을 내고 좀 더 이게 좀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결과물을 낼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나와의 다름을 좀 배제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서로 같이 협력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소중한 의견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제로 좀 이어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확대된 포용성을 통한 기회 및 가치 창출 방안인데 확대된 포용성을 통해서 개인과 지역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글로벌 사회가 어떤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런 다양성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구체적인 변화와 가능성이 생길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학교가 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 순서는 첫 번째 토론 순서와 동일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희원 졸업생님.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발표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제주에 관련된 기사를 썼던 경험으로서 저희가 느꼈던 그때 당시에 한계점은 저희 팀원들 전체 다 이제 외지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보면 이제 제주 현지인의 그런 뭐라 해야 될까? 그런 관점 아니면은 현지인만 알 수 있는 그런 팁들 그런 거를 포용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런 맥락을 좀 이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제가 알기로도 많은 국제 학생들이 제주가 아닌 지역에서 오는 만큼 뭔가 그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그런 커넥션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다양한 주제, 어떻게 보면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국제학교 학생들도 뭔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주제들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뭐 기후 변화나 뭐 환경 오염이나 뭐 유기견 봉사 같은 주제 같은 경우에는 어디 학교에 다니더라도 충분히 포용을 할 수 있는 주제인데 어떻게 보면 국제학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이고 그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학생들은 그 제주 커뮤니티 내에 이미 잘 기반이 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잘 안다는 점을 어떻게 보면 같이 협업을 하다 보면 그런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주라는 특별한 제주국제학교도 있고 제주 커뮤니티가 제주만의 문화가 있는데 그거를 둘 다 잘 살릴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은주 졸업생님의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국제학교의 역할에 대한 아이디어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첫 번째는 아까 제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언급한 카스 부분을 확장시키는 건데요. 이제 카스의 활동 중 하나로 거상 김만덕 씨를 주제로 한 그 창작 뮤지컬을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뉴욕에서 공연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처럼 뭔가 제주만의 그런 그 문화를 해외로 이제 가지고 나가서 해외에 알리는 그런 활동을 더 다양하게 하면서 확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로컬 비즈니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저장님께서도 언급하셨던 그런 제주 파스처럼 이제 뭔가 제주도에서 이제 영어가 가능한 그 학생들이 이제 그 제주의 로컬 비즈니스들 뭔가 영어로 마케팅을 하거나 브랜딩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소중한 의견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간단한 아이디어를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역시 이렇게 같이 상생하고 또 협업할 수 있는 거는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또 베네핏을 또 줄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로 너 이거 필요해? 나 이거 필요해? 이렇게 주고받다 보면 또 훨씬 우리가 함께 우리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또 포용하게 되고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토론자분들께서 공유해주신 새로운 시각과 제안들이 앞으로 이제 제주도 내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저희의 세션과 발표는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빈 학생은 아직 어려운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Q&A를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0분 정도 관객 여러분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저기 JDC의 교육도시 처장입니다. 제가 2008년도 이 사업 시작할 때 계획을 했고 여러분들이 2011년부터 학교가 만들어져서 지금 한 1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실적으로 이번 이 기획을 저희 이 담당 부서에서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능하게 참여가 될까 했는데 오늘 그렇지 않아도 조한빈 그 졸업생께서는 이제 비행기 때문에 못 와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우선 그 네 분께 이런 시간을 갖준 게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를 저희가 하게 된 계기가 실제 지금까지는 JDC가 어떻게 보면 시설을 위주로 한 개발에 집중해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런 거지만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같이 지금까지 한 1,500명 정도의 졸업생과 지금 약간 5,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거기에서 어린 시절을 다 보냅니다. 고향이 제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는 여러분들에 대한 이런 제주에 대한 어떤 여기서 배우는 모든 분들을 저희가 앞으로는 좀 더 이렇게 어떻게 관리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지역사회와 연계돼서 발전을 시키자는 주제에서 제가 처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런 기회 될 때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JDC는 운영을 할 거고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자면 실제 여기서 졸업한 다음에 다 나가서 생활하는 게 주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을 여기서 배운 거를 다 이제 세계적으로 좋은 리더들이 될 건데 이걸 지역사회에 어떻게든 저희도 전파해야 되는 우리 기관의 어떤 임무가 있다 보니 향후에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제가 이렇게 마이크 잡은 이유는 이 세션이 이렇게 돼서 만들어졌다는 거를 여기 참석하신 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답이 없다면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좀 더 발전시키고 지역사회와 함께 나갈 수 있게 좀 같이 여러분들 같이 졸업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생각이 있으면 간단하게 좀 코멘트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도 사실 이런 세션에 참여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또 사실 이런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또 많이 도움이 될까 걱정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 조금 의견을 같이 또 공유를 해보자면 사실 이제 아까 포용세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못 드렸긴 한데 사실 저희가 제주국제학교라고 해서 뭐 어린 학생들 초등학교 때부터 뭐 고등학생 때까지만 학생들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또 이제 2011년부터 쭉 졸업을 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는 친구들까지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 모든 학생들이 다 우리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인이 된 우리 학생들까지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나름의 제주의 약간의 내 고향, 제2의 고향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느낌으로 살고 있는데 비슷하게 또 여기서 또 자고 나란 학생들과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학생 때 같이 교류가 되는 것도 매우 좋겠지만 또 성인이 되고 나서 교류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그때 교류할 수 있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커리어적인 부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그때 네트워킹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면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또 여담입니다만 괜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 중에서도 뭐 제주도 출신이래 이러면 갑자기 막 이렇게
그래서 애정이 가는 것처럼 당신도 제주도에서 뭐 졸업하셨어요? 이러면서 또 이렇게 친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약간 제주 알럼나이 느낌으로다가 저희 어떤 끈끈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해외에서 너 제주 출신이야? 라고 하면 괜히 더 챙겨주고 괜히 더 빨리 친해지는 그런 사례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얼럼나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얼럼나이를 위한 커뮤니티가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NLCS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0명 정도 되는 뭐 오픈 채팅방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제 거기에서 착안해서 이제 브링썸도 이제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고 이제 뭐 한 200명 정도 되는 이제 얼럼나이들을 이제 모을 수 있었는데 이런 커뮤니티가 조금 더 확대되고 좀 더 제주 전체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좀 모이고 그럴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면 좀 도움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이 따로 여기 앞에 질문 한 번. 네, 이 귀한 내용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 행사에 참여하기 전에 꼭 질문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제 친구도 자녀들을 지금 국제학교에 보내고 있고 또 집은 육지에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방학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친구라서 국제학교에 대해서 잘 얘기도 듣고 그러는데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국제학교 있는 저쪽 대정읍인가요? 거기에 간 적이 제가 제주도 5년 살면서 한 3번 정도 간 것 같아요. 친구가 있기 때문에 한 2번은 갔고 한 번은 국제학교가 있으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요. 예전에 제가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제러미 리프킨의 The Age of Access, 그러니까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을 학창 시절에 읽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은 어떤 물건들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공유 경제가 일어날 거고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그 커뮤니티 안에서 교류할 것이다. 빌라도 고급 아파트도 요즘은 주거하는 아파트 사시는 분들만 그 아파트 단지에 출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커뮤니티가 되게 국지적으로 약간 자기네 이너서클을 형성하는 걸로 되겠다라는 내용의 책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게 한 25년 전에 썼거든요, 제러미 리프킨이. 그런데 이 국제학교가 위치한 그 지리적인 특징 때문에 그 내부에 대정읍에 사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교류하고 이웃 주민이라는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는데 워낙 접근성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저조차도 5년 살면서 3번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주 도민들과의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나는 어디서 어떤 일을 할 거야라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누군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바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국제학교의 이런 학생들이 제주 도민으로서 도민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좋은 경험들이 있었는지 그런 걸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주님은 혹시 생각나신 좀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신지? 이제 도민분들이랑 소통했던 경험들이 아무래도 카스 활동을 통해서 여러 번 있긴 있었는데요. 이제 그 KCTV라는 로컬 방송국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같이 촬영 현장에 가서 뭐 해녀 삼촌들이 촬영하는 것도 보고 그들의 문화도 이제 접해볼 수 있는 경험도 있었고요. 그리고 모슬포 아동센터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뭐 영어랑 그다음에 뭐 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주고 같이 교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로도 분명히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데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창작 뮤지컬 역시도 거상 김만덕 씨의 내용을 다룬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김만덕 뮤지컬에 참여하신 분들이랑도 소통을 하고 다 제주 도민 분들이셨고 그리고 그 객주에 계신 분들이랑도 소통을 하면서 이제 제주도의 그런 문화에 대해서 또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경험이 있습니다. 좌장님은 어떤 경험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열심히 또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4년 정도
제주국제학교를 재학을 한 건데 첫 2년까지는 중학생 시절이라고 해야겠죠? 그때까지는 그 학교에서 밖에 못 나가게 했어요. 앞에 그냥 저희 편의점만 가게 하고 해가지고 그때 약간 이제 되게 우물한 개구리처럼 이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년은 뭐 주말마다 조금의 자유 시간을 줬던 것 같은데, 그래봤자 뭐 어린 아이가 어디 멀리까지 가겠습니까? 그 주변에 오설록전도 가면 멀리 간 거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해봤을 때 지금은 또 많이 학생들이 이렇게 기숙사 단위로 아니면 뭐 친구들 단위로 또 주변에 필드 트립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성인이 돼서 좀 자유롭게 제주도를 여행하면서 제주도의 동쪽과 서쪽 이렇게 멀구나, 제주도 이렇게 생겼구나를 좀 깨달았던 것처럼, 그거를 이제 제주에 사는 한 학생 일원으로서 이 제주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 도민들과 좀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또 학교 입장에서 많이 만들어진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게끔 하는 질문을 주셨고요. 반대로 또 사실 어떤 도민분들이 대정읍까지 또 올 일이 많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정말로. 근데 모르겠어요. 거기 맛집이라도 있으면 또 이렇게 명소가 돼서 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건 정말 아이디어입니다만 더 이제 지역의 커뮤니티와 학교가 더 많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면 뭐 학교 내 시설을 같이 뭐 공유할 수 있는 이벤트라든지 등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저희 제주국제 단지에 또 방문을 하게끔 하는 계기들이 생긴다면 더 많이 이제 저희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희원님도 같이 듣고 계시다면 희원님만의 또 의견을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화면에 나오는지 잘 몰라가지고 나오네요. 일단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제주도에 갔을 때도 대정읍 택시기사분이 해줬던 말씀이 그 대정읍 지역이 제주도에서 가장 바람이 많이 부는 데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기억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형은 졸업생보다는 조금 더 뒤에 졸업을 한 입장으로서 저희는 주말마다 이제 지역 커뮤니티에 가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영상부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 친구들이 이제 지역 커뮤니티로 봉사활동을 가면은 영상 촬영을 하러 나갔던 경험이 있는데요. 뭐 은주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영어를 가르친다거나 아니면은 그림 그리는 거를 도와준다거나 그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2021년도에 교사로 근무했을 때도 그 당시에도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이제 어떤 파트너십을 맺어서 꾸준하게 봉사를 나가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재학한 당시보다는 훨씬 더 교류가 많아지고 뭔가 더 체계화된 시스템이 많아진 거는 사실이지만 오히려 제가 느끼는 거는 원웨이라고 할까요? 제주도 국제학교가 지역 커뮤니티에 가서 하는 그런 활동들은 많이 보이더라도 뭔가 반대로 되는 경험은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해보면 제주도 커뮤니티에 뭔가 이바지를 할 수 있었던 경험이 대부분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 했던 게 아니라 어떤 기관을 통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뭔가 JDC나 아니면 학교 측에서 그런 커뮤니티와 연결점을 뭔가 제공할 수 있다면 오히려 조금 더 장기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질문 정말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희원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중간에 질문 한 번만 받아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제주도의 인가국제학교가 이제 NL케아, 블랭서물 그리고 BHA, 블랭서물, SJA
포함해서 4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국제학교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제주도 이제 그 대정읍의 영어 교육도시처럼 이제 국제학교가 4개가 그렇게 한 번에 붙어 있는 경우는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제 N을 다니시면서 뭔가 제주도라서 뭔가 내 학교가 제주도여서 좋았던 점, 그리고 국제학교가 이렇게 4개가 같이 붙어 있어서 뭔가 조금 좋았던 점이 있을까 해서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제주도라서 좋았던 점 많죠. 너무 많아요. 처음에는 부모님이랑 떨어져 있어서 좀 이렇게 힘들었는데 떨어져 있는 게 좋더라고요. 약간 좀 거리를 둬야 돼요, 부모님이랑은. 일단은 조금 그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제주도라는 섬에 강제적으로 이렇게 제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배우는 것들이 되게 많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사실 뭐 제주도라기보다는 또 이제 그 환경 자체, 저를 이렇게 독립적으로 만들었던 그 환경 자체가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맛있는 귤, 귤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아마 NLCS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 못 나가게 해서 이제 제주도에 왔다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다른 세상에 내가 옮겨진 느낌으로 좀 학교를 다녔던 것 같은데, 이제 막 주변에 학교들이 하나하나씩 생기면서 느꼈던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사실 그 우리끼리도 굉장히 그런 대진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경기? 뭐 축구부면 축구부, 농구부 농구부 이런 것도 했었는데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학교 대항전을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학교끼리 또 경기를 치르면서 거기서 느낄 수 있는 뭐 팀플레이식, 뭐 팀워크 이런 것들을 또 깨달을 수 있었던 점이 좋은 점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나중에는 저희끼리가 아니라 그 도내에 있는 또 다른 학교들이랑도 경기하면서 그때 또 교류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저희가 제주도에서 저희 학교만 있었을 때 대비해서 여러 학교와 교류를 하면서 그 확장되는 그 경험이 또 되게 소중하지 않았나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네,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 역시도 이렇게 학교가 다 같이 교류하면서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돌아가자면 카스 활동 중에 하나로 이제 농구부로 뛰었을 때였어요. 이제 그때 이제 저희 학교랑 NLCS랑의 뭐 그런 경쟁도 많았고, 그때 사실 여기 또 다른 오늘 발표하는 희원 양도 만나게 됐거든요. 이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교류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MUN이 됐건 뭐 스포츠 경기가 됐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과 활발하게 해볼 수 있다는 그런 경험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제주라서 좋았던 점도 물론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서울과는 다르게 좀 학원이랑 이런 과외를 많이 받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어서 좋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뭔가 탐구해보고 스스로 뭔가 해내려고 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내기에 좀 적합한 공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는 학교 교과 이제 한 3시쯤 수업이 끝나면 한 30분 동안 자율학습 시간이 주어져요. 플렉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저희가 교사진들 직접 찾아가서 뭐 모르는 질문이나 혹은 뭐 좀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딱히 또 다른 뭐 학원이나 뭐 과외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물론 더 좋은 점은 많습니다만 이 점으로 우선 마무리하고 싶네요. 공부 시간이 플렉스였군요. 네. 그렇네요. 플렉스. 굉장한 플렉스였군요. 감사합니다. 조금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피날레가 하나 남아 있는데요. 저희가 또 서울에서 열심히 와주신 조한빈 학생이 이제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박수로. 네. 오늘 조한빈 졸업생님께서는 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박수로 한번 발표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비행기에서 막 내리고 나온 터라 지금 정신이 너무 없어서 우선 뭐 PPT 자료 같은 비주얼 에이드가 없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2023년도에 SJ 제주를 졸업하고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과대학교인 포스텍에서 반도체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조한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는 오늘 이 제주 지역 사회와 영어 교육 도시에서의 경험, 그리고 공학자로서의 여정으로부터 제가 느끼고 배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2019년도에 제주도 남단에 있는 대정중학교라는 곳에서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짧은 여름방학을 가지고 어쩌면 제 진로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됐던 SJ 제주로 진학을 하게 되는데요. 진학 초에는 진로에 대해서 그렇게 뚜렷한 목표나 계획이 있던 게 아니어가지고 걱정이 있었지만 학교에 열린 환경 덕분에 여러 분야의 수업을 들을 수 있었고, 그게 가능성을 탐구하는데 여러 기회가 되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제 관심을 끌었던 과목은 지금 제가 다니는 학교랑은 전혀 무관한 아트였는데요. 근데 이제 그 당시 교장 선생님께서 제 수학 레벨 능력 테스트를 성적을 보시고 아트보다는 공학이나 과학 계열로 가는 게 어떠냐고 권유를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그 권유가 지금의 진로를 결정하는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피직스랑 이런 이공계열 수업을 들으면서 제 공학자로서의 기초를 다져갔던 것 같습니다. 공학자의 꿈을 가진 저한테 있어서 이 제주 지역사회와 영어교육도시는 어쩌면 상대적으로 이 공학적 기반이 약하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학교에서 여러 약간 클럽 활동을 참여하거나 제가 직접 클럽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가장 첫 번째가 SJA Statistics Club이라고, 제가 그 원래 존재하던 클럽을 재건한 경험이 있는데요. 원래 운영 중이던, 제 선배들에 의해서 운영 중이던 클럽이 선배분들이 이제 입시에 집중하면서 클럽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셔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 스태티스틱스 클럽 자체가 학교 내부의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어쩌면 더 크게 봐서 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클럽인데, 그런 클럽이 방치되어 있는 게 굉장히 아깝게 느껴졌던 저는 이제 클럽의 구조를 재구성해서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초반에는 이 학교의 사소한 문제들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점차 이렇게 범주를 넓혀 가가지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반을 제가 마련해 뒀고요. 진짜 안타깝게도 저는 졸업을 했어야만 해가지고 결과를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리더 자리를 물려줬던 후배랑 계속 연락을 하면서 운영을 도왔고요. 현재는 더 발전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이렇게 통합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학 계열을 관련한 클럽도 다수 했었는데요. 그런 클럽 경험들이 이제 제가 공학을 사용해서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되었고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외부 연사님과 스피커를 만들어서 그 스피커를 가지고 제가 관심이 있던 분야인 음파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했고, 그 스피커를 이제 감사하게도 지역에 있는 카페에서 전시를 하고 이제 그 스피커를 판매한 금액으로 이제
지역사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부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제가 이제 공학자로서 공학을 사용해서 이제 지역사회랑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준 첫 번째 결과물이었고요. 앞으로도 이제 제 이런 사소한 시도들이 이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빈 졸업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상 악화랑 시간 관계상 많은 이야기를 못 들어서 되게 아쉬운데요. 또 저희 중에 또 유일한 또 이공계 경험이 있으셨던 졸업생님이셔서 또 조금 더 또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 이후 네트워킹 시간에 한번 또 질문을 드려봐 주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이렇게 저희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시각과 아이디어를 공유해 보았는데요. 오늘 모든 참가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 저희 제주와 타 지역, 나아가 글로벌 사회에서 이런 다양성과 포용성을 확장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작은 어떤 씨앗과 발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성을 실천하면서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제주국제학교 졸업생 이형은 좌장님과 또 해외에서 또 기상 악화 속에서 눈을 뚫고 와주신 우리 연사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